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두 가지 정리인데 첫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최대가 뭐고 최소가 뭐죠? 어려운 질문 아닌데.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건 최소. 그러면 함수는 그래프를 갖다 그렸을 때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까요? 수원에서 배웠었던 탄젠트 함수도 혹은 탄젠트 함수를 약간 변형시켜 놓았던 a 곱하기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는 함수도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없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었던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함수라고 최대값 최소값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 함수가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이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3,3이라고 하면 이 y는 f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든. 저기 빵꾸 두 개 뚫어놨으니까 1은 함수값 안 되고 3도 안 되지. 그럼 3보다 작은 거 중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있니? 2.9요. 아니 2.99가 더 크잖아. 아니 2.999가 더 큰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3보다 작은 제일 큰 값을 결정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가면 최대값이 없어요. 최소값도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두 번째 그림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열린 구간 1, 3에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니까 선생님 이거 혹시 열린 구간에서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똑같은 그림을 열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최대 최소 있습니다.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열린 구간은 최대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반열린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함수를 닫힌 구간 A, B에서 그림을 갖다 그리게 되면,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 갖다 그렸을 때 아까 요 그래프에서 얘기했었던 3보다 작으니까 최대가 될 수 있는 게 없어 하는 문제가 사라지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왼쪽에서 최소, 제일 오른쪽에서 최대가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항상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림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갖다 그리게 된다면 아까 위에서랑 똑같이 요때가 최대, 요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함수는 최대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라면, 그리고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어져 있는 함수라면 어쨌든 A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딘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 최대 많이 올라갔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뭘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증명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 속에서 보고 뒤쪽에 미분 파트로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다음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값이 뭐죠? 사이에 있는 값이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 fx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하고 fb랑 같으면 안 돼. 이게 뭔 소리냐면 a에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b에서 딱 이렇게 했는 이런 거 안 된다. a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 오케이? 자,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갖다 그려봅시다. 대충. 짜잔. A에서부터 B까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건데 중간에 끊어짐 없이 그릴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연속하게 쫙 쇼쇼쇼쇼 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 A, F,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B, F, B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함수
y 이퀄 fx를 물론 저렇게 이상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y 이퀄 fx를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닫힌 구간 ab에서 어떻게 그렸다? 연속하게 그렸다. 그리고 fa하고 fb는 같지 않게 구성을 해놨다. 그랬을 때 fa하고 fb 사이에 들어있는 k라고 하는 실수에 대하여 그 k를 갖다가 거꾸로 또로로로로록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이 y는 f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c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fc가 k가 되게 만들어주는 c가 존재합니다. 어디에? 열린 구간 AB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사이값의 정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FA하고 FB 사이에 있는 거니까 꼭 저기 있을 필요 없고 뭐 이쯤에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 이 K에 대해서 거꾸로 또로로로록 돌아가서 뭘 찾을 거냐면 함수값이 K가 되게 만들어주는 C를 찾을 거야. 근데 이번엔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죠. 그래서 이게 1개가 나올지 2개가 나올지 3개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몇 번? 한 번은 무조건 있어야 돼. 왜냐면 FA부터 FB까지 끊어짐 없이 연속하게 이어져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FC가 K가 되게 만들어주는 C가 열린 구간 AB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존재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사이값의 정리예요. 오케이? 옆에 설명해서 다시 볼게요. 사이값의 정리.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A에서 하고 B에서 함수값이 같지 않다. 그랬을 때 FA하고 FB 사이에 있는 모든 K라고 하는 실수에 대해 반드시 거꾸로 예측을 해봤을 때 FC가 K가 되게 만들어주는 C가 X축의 관점에서 열린 구간 AB에 반드시 몇 개?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다? 사이값의 정리다. 최대 최소의 정리도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하는 사이값의 정리는 훨씬 더 재미가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시험에도 잘 안 나온다. 그럼 뭐로 배우냐? 밑에 게 나와요. 사이값의 정리 자체는 시험에 고3 되기 전에는 모의고사 문제 풀기 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사이값의 정리 활용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냐? 위에 있는 사이값의 정리의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닫힌 구간 AB에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함수가 중간에 끊어짐 없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사이값의 정리에서랑 똑같은 이야기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FA하고 FB가 같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긴 조건이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FA하고 FB가 더 곱한 게 0보다 작아. 그 얘기는 뭐야?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FA하고 FB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조건을 이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A에서 함수값이 플러스였다가 B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A에서 함수값이 음수고 B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되게 그림을 갖다 그려줄 것인데 근데 여기서요 이 A에서부터 여기가 X가 A인데고 두 번째 있는 저 점이 x 이퀄 b라고 하는 점이라서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반드시 y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냐면 연속하게 그려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연속하게 그릴 때 여기는 요 x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를 연속하게 그리려면 반드시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x축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지날지 두 번 여러 번 지날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얘는 함수적 관점에서 생각을 한 거고 만약에 fx 이퀄 0라고 하는 x에 관한 어떤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fx가 0가 된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는 누구랑 만날 때? x축이랑 만날 때 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정식 fx 이퀄 0는 열린 구간 AB에서 x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니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잖아.
그래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고1 때는 3차, 4차 방정식까지 했는데 그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인수분해 해가지고 실근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만 봤던 거고 앞으로 풀 문제들에서는 실근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문제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실근의 x의 값이 얼마입니다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실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방정식에 실근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위치만 판단하는 문제도 있어서 그래요. 이해될까요? 이게 사이값의 정리에 활용이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9번부터 갑니다. 자, 연속인 함수입니까? 불연속인 함수입니까? 불연속인 함수죠. 어디서 불연속이죠? x가 3일 때 불연속이고 5일 때 불연속이죠. 3에서는 왜 불연속입니까? 이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지만 두 개 같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 5에서는 왜 불연속이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1번 맞는 말이네. 불연속되는 x값 2개 3과 5. 3번도 맞는 말. 3번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은 2개니까 고르면 안 되고 3번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말이니까 고르면 안 되고. 오케이? 그래서 1번, 3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고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리밋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 4 맞죠? 3보다 작은 쪽에서 가든 큰 쪽에서 가든 둘 다 4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 3번, 4번은 고르면 안 되고 2번하고 5번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아니야. 그냥 그림 보고 최대 최소 판단하라는 이야기야. 왜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함수가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보장하는 장치였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1, 5라고 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반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하면 저 5에서의 함수값 요 녀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냐면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 범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함수 지금 최대값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같죠. 왜냐면 4에서 빵꾸 뚫려 있잖아요. 함수값의 범위가 4보다 작은 거니까 최대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없다. 2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 그런데 5번 똑같은 구간에서 이번에 뭘 물어봤냐면 최소값을 갖냐고 물어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빵꾸 뚫려 있죠. 하지만 옆에 여기 둘 다 함수값이 있잖아요. 얼마로? 1로. 제일 작은 함수값 1이 있으니까 이 함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연속함수도 아니었었고 최대값은 없었지만 누구는 있다? 최소값은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내가 문제를 내놓고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0번, 11번,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3차 방정식입니다.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입니다. 방정식의 실근.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면 뭐 해야 할 거냐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대입했을 때 0되게 만들어주는 x값을 열심히 찾아보겠지. 근데 집어넣어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요 왼쪽 식을 fx라고 놓고 여기 나와 있는 이 x 값들에 대하여 함수값을 하나씩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1.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f-2하고 f-1하고 갖다 곱했을 때 0보다 커진단 말이야. 실근이 있을까 없을까? 주소봐. 없다? 모른답니다. 왜냐면 함수값이 둘 다 음수인데 이렇게 생긴 거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돼요? 판단을 반드시 분명히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부호가 뭐 할 때만 다를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F0를 계산해 봅니다. 또 마이너스 3이에요. 부호가 안 바뀌었고 F1을 구해 봅니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부호가 안 바뀌었고요. F2를 구해봅니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7이죠. 뭐가 바뀌었어요? 부호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얘가 1에서는 아래쪽에 있고 2에서는 위에 있으니까 X축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겠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근이 여기서 몇 개 있다? 모르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를 했잖아. 이 방정식은 실근 하나밖에 없음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기에서 딱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대로면은 함수에서 그런 조건을 안 줬다면, 방정식에 대한 조건을 주지 않았다면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몇 개인지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필수 예제 1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fx 이퀄 0는 몇 개의 실근을 갖냐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개 실근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자, 지금부터 그림을 갖다 대충 그려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지 마세요. 선생님만 그려볼게. 자, 뭐냐면 이 함수 fx가 어디에 함수값을 지나가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를 지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를 지나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 다음에 1, 3을 지나죠. 그 다음에 2, 4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함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굴곡 없이 대충 그려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미니멈 몇 개? 3개. 근데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 1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개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적어도 몇 개? 3개.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버릇하면 나중에 뭔가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볼 때 뭐를 통해서 보는 거냐면 부호의 변화를 통해서 보는 거야. 두 개의 함수값 갖다 곱해서 0보다 작은 데가 언제인지 보면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되고 그 다음에 멀리 갈 건데 이해해줘요.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그래서 어떤 구간이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구간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제로라고 하는 구간에서 0, 1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각각 적어도 하나씩 나오니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정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어렵게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쉽게 계산하면 너무나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근데 조금 상식적이어야 하는, 뭐냐면 A 정류장을 출발해서 B 정류장에 도착을 했다가 B 정류장에서 다시 C 정류장까지 갔대. 그랬을 때 얘가 최고 속력이 50km를 찍었대. 그런데 궁금한 거야. A 정류장에서 C 정류장으로 갈 때 이 버스의 속력이 10km/h 였었던 순간은 동그라미 적어도 몇 번이었겠는가? 최소로 갔을 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렇게 수직선상에 여기가 A 정류장, 여기가 B 정류장, 여기가 C 정류장. 얘는 버스의 속도입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어느 순간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고 속도 얼마를 찍어? 50을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 다시 한번 50을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저건 내 멋대로 그린 거지 실제로 저렇게 이동했는지는 몰라. 근데 저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이동을 했다 쳤을 때
10km/h의 속력을 가지게 된 순간이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자, 반박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건가요? 가끔 2번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B정류장에 안 멈추고 사람 치고 지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B정류장에 멈춰야 되잖아. 속도가 순간 다시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지점을 찍었을 때까지의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중간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10이 한 번 일어나는 거고, 최고 속력 찍은 지점에서 B 정류장에서 속도가 0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나오는 거고, 같은 원리로 2번이 더 나온다. 미니멈 몇 번? 4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